안녕하세요. 정가연 사주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훌륭한 아주 대단한 감독, 끝내주는 감독, 봉준호 감독 사주를 보겠습니다. 자, 봉준호 감독이 기유년생이니까 69년생이죠. 69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지금 2022년 현재 54세죠. 54세예요. 54세가 됐는데 참 어, 대단합니다. 지금 대운이요. 이 50, 52대운이에요. 정묘가 여기가 52대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40인데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유명한 그 기생충. 기생충이 2019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황금 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이 2019년도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대운 무진입니다. 이때예요. 마지막입니다. 무진의 마지막 해에 개봉을 했어요. 자, 오늘 제가 사주를 보는 그 주된 핵심은 봉준호 감독이 뭐 영화 감독으로 얼마나 훌륭하냐라는 것보다는 우연히 기사를 봤는데요. 봉준호 감독이 옆에 지금 보시면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여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되게 불안해요. 제가 되게 불안해요. 이러면서 어제도 약을 먹었어요. 신경정신과 약을. 불안을 친구처럼 오랜 세월 같이 안고 지내어 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경정신과 약을 항상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의사들이 한 얘기를 보면 네이버 기사에 보면 약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정신병이 있다 또는 뭐 신경정신과 약을 먹는다 그러면 마치 뭐 진짜 몹쓸 것처럼 사람이 망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현대는 아마 생명이 연장되는 대신에 이러한 질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뭐 이런 걸로도 폐인 취급을 당했겠지만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러한 신경정신과 약을 먹어가면서 본인의 그 근본적인 그 상태를 영화로 표출해내는 것에 더 오히려 어,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대로 이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저는 서스펜스나 불안의 상태를 가장 잘 그릴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겠죠? 자기가 그런 걸 아니까 잘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 불안감에 100%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자기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표현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 그와 같은 종류 뭐 기생충이니 뭐 마더 또 괴물 살인의 추억 이런 식으로 스릴 서스펜스 약간 그 심리 묘사 이런 거 그리고 불안함 이런 걸 잘 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꺼집어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주에 있는 그 DNA, 그 사람의 그 DNA가 영화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거지. 감독이기 때문에 뭐 희로애락을 다 자유자재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돼서 그런 거다라고만 보지 말자는 거죠. 제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 이 사람은 천재적인 감독이니까 이런 종류도 만들어내는 거야라고 볼 게 아니라 이미 이 사람의 사주 DNA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 안다. 타고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봉준호 감독이 뭐 로맨스물, 코믹 로맨스 그런 거 만들려고 한다면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어, 그와 같은 상태를 느끼기가 어려운 사주니까. 근데 물론 또 대운에서요, 운에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고 즐겁고 밝고 명랑한 운이 오면 또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사주 자체에 우울증이라든가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그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아주 천재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본인이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서스펜스 불안의 상태를 잘 그릴 자신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몰입할 수 있기 때문이고 나는 그걸 안다란 얘기죠. 본능적으로란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보는 사람을 불안하게 나는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걸 막 찍고 싶다 나는. 바로 이것이 물상대체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봉준호 감독이 이런 걸 찍지 않고 그냥 일반인으로 살았다면, 뭐 직장 다니고 뭐 장사하고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히스테릭한 사람이 되고 불안해서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점 동감해 주실 거죠? 자, 사주를 볼게요. 어떻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해서 약을 끊을 수가 없느냐? 이거를 나쁘게 볼 게 아닙니다. 나쁘게 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천재적이다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간 일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을 뛰어넘는 뭔가 어떤 극단적인 그쪽으로 향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확실히 느꼈어요. 아, 봉준호 감독은 정말 천재성이 있구나. 어떤 쪽으로? 서스펜스, 불안, 공포, 심리묘사 이런 부분에 본인이 아주 세밀한 감정을 느끼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천재적인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포 불안은 언제 느끼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포 불안은 언제 느끼나요? 지금 제 얘기는 그냥 일반 수다가 아니라 사주 명리와 접근해서 유도를 제가 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포 불안은 어느 때 느낍니까? 주로 어둑어둑해진 밤에 느끼고 깜깜해지면 느끼죠. 대낮에 사람들 많은 곳에 막 백화점 안에 가고 그랬는데 불안하지 않죠.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뭐 폐소 공포증 뭐 이런 거 있죠. 백화점 내부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어서 뭐 폐쇄된 공포증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대중이 불안하고 힘들고 공포를 느낀다라는 것은 깜깜한 밤중, 어두운 뒷골목, 그죠? 폐가 폐가도 대낮에 가면 덜 무섭죠. 밤에 가야 무섭죠. 그러니까 주로 빛이 없어야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리를 연구할 때 그런 기본적으로 저것이 도대체 왜 그럴까를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빛이 없는 걸 거야 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주를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랬을 때 공통점이 정말 빛이 없구나. 그랬을 때 확신을 하게 되고 그것을 많은 사주에 적용했을 때 거의 다 통하면 이제 원리로 정립이 되는 거죠.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저는 아주 너무너무 많은 세월을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뭐 한 사주 10개 보고 그렇구나. 전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사주가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 공포, 우울, 심리가 뭐 허약하고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이런 모든 사주들을 100이면 100이 다 공통된 원리가 나와야만 그거는 학문적 원리로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사주를 볼게요. 자, 빛이 없어야 합니다. 빛이 없는가? 그 말은 이건 지금 사주 자체의 DNA인 거예요. 일단 천간의 기운도 보고 지지도 봅니다. 그랬더니 뭐 연주 같은 경우 기운은 뭐 딱히 그렇게 뭐 빛이 없다 정도는 아니죠. 계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임이 나타나면 말이 달라져요. 임이 나타나면 개수와 임수 중에 여기 지금 색깔은 둘 다 이게 수의 기운이기 때문에 검지만 사실은 개수는 이렇게 아주 칠흑 같은 암흑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수는 칠흑 같은 암흑이에요. 말하자면 그 우리가 왜 바다 깊은 곳에 가면은 해저에 가면은 왜 블랙홀이라고 있죠. 바다 안에. 그러니까 바다 속에 깊은 곳에. 거긴 정말 깜깜하대요. 그래서 다이버들이 하는 얘기가 거길 다녀온 다이버들이 그냥 우주 한가운데 있는 거고 사방이 다 깜깜해서 자기 혼자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극도의 공포 불안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우주에 혼자 있는 느낌도 느낀다는 겁니다. 그 바다 깊은 블랙홀에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임수는요. 세력이 강하면 굉장히 고독하고 우울하면서도 혼자서도 잘 살아요. 혼자서도. 그 정도로 공포 불안에 아주 밀접한 일간이 임수예요. 그런데 반면 그런 사람이 혼자 지내질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때는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우울하다. 나는 우울하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느끼게 되죠. 자, 이 임수 일간인데 임수가 일간이 임수면 무조건 다 그런 게 아니겠죠. 사주 전체에 빛이 없어야 돼요. 일단 천간에 병정화가 없습니다. 없고 지지에도 없죠. 사화나 오화나 뭐 지장간에라도 없습니다. 그죠? 지장간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장 희망을 가지고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태양빛이에요. 그 빛은 병화인데 정화보다는 병화입니다. 병화인데 병화를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를 보는 거죠. 병화를 어떻게 하는가, 이 사주가 병화와 어떠한 그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기토도 병화의 기운을 엄청 빼는 그러한 상관의 작용을 하죠. 병화에 있어서 기토는 상관이고요. 이 유금은 병화의 사지예요. 죽을 사자죠. 병화가 죽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또 유도 또 병화의 사예요. 지금 다 병화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의 근본 요소예요. 그러니까 유금이 다 지금 병화한테는 어? 뭐가 되겠나? 맹점이 되는 거죠. 허약한 글자가 되는 건데. 자, 지는 또 병화한테는 그렇게 나쁜 글자는 아니에요. 병화를 해롭게 하는 글자는 아니지만, 봉준호 감독은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묘예요, 묘. 그죠? 임수의 묘지입니다. 묘 이거이죠, 묘. 무덤. 이제 여기 들어가야 돼요, 무덤.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바로 문제예요. 굉장히 자기의 기가 사실은 굉장히 다운돼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영화 감독 거장 세계적인 천재적 감독이지만 신강사주 뭐 그렇게 돼서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신강 신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신약하면 불안해하고 신약하기 때문에 나는 안 돼. 그게 아닙니다. 전혀 신강 신약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지의 묘지를 저렇게 자기가 임묘할 수 있는 글자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강 신약에 매달리는 분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기를 지워버리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세요. 자, 묘지를 깔았어요. 근데 또 이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이 사주가 신약하지 않아요. 인수가 유금이 인수고요. 개수가 겁자가 있어서. 신강신약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주는. 신강신약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각 글자의 작용으로만 보는 겁니다. 자, 유금이 인성 노릇을 하냐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유금은요 물을 생하는 금이 아닙니다. 유금은 그렇기 때문에 유금이 있다고 해서 인수의 역할 뭐 엄마의 덕을 입어서 아니면 공부하는 게 즐겁고 뭐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이 유금은 인성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임수라는 일가는 특별히 유금 인성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해롭지는 또 않습니다. 유금이. 자기는 그 유금을 보면은 할 일을 찾습니다. 임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유금 도화를 사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유금 도화가 바로 뭐예요? 도화살이니까 이렇게 연예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성이 시신이고 그러면 뭐 공부 잘하고 또 공부 관심 있고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 인수격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지금 42대 운의 기생충이 저렇게 대박이 나는 운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무진. 무진하면은요, 가뜩이나 지금 일지에 묘를 깔아서 기가 허한데 저 무진에 또 묘운이 왔죠? 또 묘운이 왔어요. 그렇다고 신약이라고 나쁘다 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평관운이 왔다고 해서 뭐 봉준호 감독이 뭐 극을 받아서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그 제가 모든 그 사주풀이가들이 푸는 거 보고 엉터리구나 하고 막 저 욕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요. 저거를 평관운이라고 그러고 나쁘다 뭐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평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안을 느끼고 신경정신과 약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지. 그거는 그냥 그 분야예요. 영화 감독으로서의 일이 나쁜 게 아니란 소리죠. 이거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죠? 분류를 해야 합니다. 평관의 작용이 적용하는 분야는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불안하다라는 그 분야지 이렇게 영화 감독으로서 나쁘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할 때는 구체적인 주제를 딱 저는 뭐 건강 상태 또는 뭐 재물, 직업,
다 분류해서 질문을 하셔야지. 제 대운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질문하는 건 아무짝에 효과적이지 않은 질문이란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봉준호 감독이 무진 대운에 기생충을 만들었고요. 저 대운에 영화 많이 만들었어요. 뭐 옥자, 설국열차, 그죠? 그런 거 다 저 대운에 나왔고 유명해졌는데, 아니 무진이 묘운에다가 평관운이 나쁘다 이렇게 보면, 또 진진자영이라 나쁘다 이러면 영화 감독으로 성공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사주를 연구하고 풀어보면서 기존의 논리는 순전 다 엉터리다. 완전 다 100% 갖다 버려라. 육신으로 공부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안 맞다는 거 깨닫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러지 할 텐데, 그런 게 정말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무진 때문에 기생충도 만들고 설국열차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기생충, 설국열차. 또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그 옥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나와서 막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평관운인데 됩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다. 자, 이대우는요. 더욱더 이 예술적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가끔마다 말이 헛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자, 예술적 활동이 활발하다. 왜? 왜? 자, 바로 진이 뭡니까? 화개살입니다. 화개살. 제가 엔터테인먼트 종사자, 특히 배우, 예술성 이런 거는 화개살과 연관이 밀접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지가 화개입니다. 이래서 12신사를 적용하지 않고 사주를 풀겠다고 끝끝내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굴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아주 한때 오래전에 12신사를 뭐 적용하지 말고 음양오행 이걸로만 풀어라 라는 얘기를 어떤 책에서 보고서 이게 진짜 마치 도 닦는 길이구나 생각하고 그쪽으로만 팠는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아주 우리 일상생활을 세세하게 풀어내려면 12신살이라는 거, 특히 귀인도 중요하고요. 희신 귀신을 전부 그것과 접목을 시켰을 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진이 화개살이니까 이대운에야말로 왕성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묘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 공포, 죽을 것 같은 느낌, 서스펜스, 불안감 그런 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바로 묘가 왔기 때문에. 그 대운이 묘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는 거.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의 모든 영화에 보면 누가 죽는 게 꼭 있죠. 죽지 않고는 일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그게 바로 우리 생명을 없애버리는 것에 우리는 인간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는 작용에 있어서 모든 인간들은 다 공포를 느낍니다. 죽을까 봐. 그거를 잘 다루는 사람이죠. 바로 그것이 뭐와 합을 했어요? 도화살과 합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이용한 이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장르를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기생충이 기해년에 개봉을 했어요. 기해년에. 예, 기해년에. 그게 이제 또 역마의 기운이고요. 그 해수가 임수한테는 참 도움이 되죠. 해수가.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밖에 나가서도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던 거고요. 이 또 이 기해년의 그 기생충이 그때 이렇게 음, 성공을 거두고 수상을 또 그 다음에 했습니다. 수상을 그 다음 경자년에 했어요. 2020년에. 그러니까 그때는 수상한 거는 52대운으로 넘어와서예요. 넘어와서. 무진대운에는 그냥 왕성하게 작품을 찍고 활동하고 해서 1000만 관객 달성하고 이러고요. 52대운 넘어와서 이제부터 사람이 존중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는 딱 그 시기가 증명하는 시기가 오는 거.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알려져서 딱 그냥 한마디로 천재 감독 뭐 이런 식으로 인정받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 바로 대운에서 뭐가 와요? 여기서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천을귀인. 천을귀인. 하늘이 내려주는 천재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천을귀인 존중받아라라는 거예요. 천을귀인은 하늘이 내리는 귀인이다. 당신은 귀인이야 하고 도장 꽝 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2대운이 오니까 경자년에
경자년에 네. 허자로 뭐가 옵니까? 이렇게 해서 신이 오죠. 네, 신이 뭐예요? 장생지, 인기가 오른다. 이 말은 무슨 인기? 사람으로서의 인기, 작품 인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나라는 사람이 인기가 오른다. 뭐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자랑스러워 하고요. 대한민국 정부도 자랑스러워 했겠고, 또 해외 나가서 상도 타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참, 정말 잘하는구나 하고 인정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허자는 100%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데, 허자를 처음 지금 접한 분들은 이게 뭔 또 뚱딴지 같은 소리냐. 허자가 뭔데? 이러겠죠? 그런 분들은 제 영상 많이 보시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럼 나중에 진짜 호자가 있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정묘대운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은 귀인으로 거듭나는 시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천간은 나의 일간이 천간합까지 했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반짝반짝 빛나요. 뭐 피부가 빛나서 물광 피부 이런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의 가치가 빛나는 거죠. 가치가 빛납니다. 그래서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죠.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사주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감독으로서 제가 훌륭한 점을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지금 오늘 주로 다루고 싶었던 게 신경정신과 약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거 조금 더 마저 설명할게요. 신경정신과 약을 이때도 이미 먹었겠죠. 이때도.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허자 술이 옵니다. 자, 허자 술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화가 임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일간이라고 해서 우울증 있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임수일간이 뭐 이미 아무리 천간에 많이 떠도 우울증 없어요. 뭐가 와야 우울증이 있느냐? 술이라는 글자가 동시에 와야 돼요. 진술충이 될 때 비로소 깜깜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을 이 허자로 또 끌어당기기 때문에 허자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요 시기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니까 약을 도대체 끊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뭐 희신인 뭐 인수 이게 인수 희신이 뭐 진유합돼 더 육합돼 갖고 뭐 진유합 금이 된다. 아 그러면 금생수 해주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그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자 진유합되면 금이라면서요. 진유합되면 금되죠. 그래가지고 금이 하나 만들어집니까? 제가 이 얘기 또 갑자기 또 삼천포로 빠지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신강 신약 사주를 따질 때 사람들이 육합해 갖고 어떤 새로 생기는 기운이 있다고 보고 그것이 나를 생해주면 또 도움받는다 그러는데 그런 거 다 말짱 헛소리입니다. 그 말짱 엉터리입니다. 공부 덜 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진유합대에서 금이 생기면 그럼 금생수해줘서 좋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고 그러면 불안 증세를 왜 느낍니까? 진유합돼서 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유는 그냥 합하려고 하는 성질이지 금을 만들고 하나의 새로운 금이 생겨버리고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 그거 지금 이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사주가 우울한 요인은 진이 묘고 그다음에 이 유금들이 아무리 인수가 있어도요. 진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합작용을 시도하고 있고 기능도 제대로 안 되면서 여기서 또 지금 그 이 유 두 개가 다 병화한테 사지가 되고요. 천간에 있는 인계 다 병화한테 안 좋은 글자고 기토도 병화의 길을 빼고 있고 뭐 이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 사주 자체의 기운은 우울증의 요소가 많은 우울하다기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음, 예민하고 다운돼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일지에 이 묘라는 글자가 작용이 커요. 묘라는 글자가 작용이 크고 또 거기서 나온 저 개수가 이게 겁재이지만 이게 바로 묘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막 어떻게 할 것 같고 그렇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공황장애라든가 왜 자살 시도하고 이러는 사주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어느 정도는 좀 통해요. 어느 정도는 통해요. 이렇기 때문에 어, 이게 물상대체라는 게요. 이렇게 영화로 이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불안함을. 영화로 드러내서 감독이 물상대체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불안 상태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사회 안에서 자기가 정말 그러한 어떤 좀 안 좋은 행위를 한다거나 남한테 그것이 보여져서 괴롭고 이제 이러한 상태에 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화로 자기가 표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물상 대체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도 물상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있거나 정말 자살하고 싶거나 뭐 이런 경우에 물상 대체를 통해서 그것의 효과를 약간 누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봉준호 감독이 저렇게 약간 힘든 시기를 지내면서 약을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왜냐하면 저 물상 대체도 하면서 약도 먹는 거죠. 그러니까 물상 대체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그 이상 증세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꼭 아셔야 돼요. 뭐를 했다고 해서 이걸 피해갈 수 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습니다. 100% 운명은 피할 수 없는데 그것을 약을 통해 가라앉히고 또는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해소하고 거기를 대체하고 이러면 이것이 좀 감해지는 거예요. 감해지는 거지. 100% 물상 대체가 되니까 나는 행복해지고 영화 안에서 그것이 다 나오고 나는 멀쩡해지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제가 한두 개 본 게 아니라 고객들 실제 상담에서도 무수히 많이 봤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를 아무리 하더라도 100% 피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제가 다, 다 확인을 했고 항상 좀 얘기해요. 대체를 하더라도 100%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온수가 오면은 그에 상응한 반드시 고통이 따르고 현상이 따르지 이온만 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온수는 겪어요. 근데 이온수가 있는데 이것을 조심하고 피하면 되죠? 조심하고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부관계가 나빠요. 그런 해는. 부부 사이가 나빠요. 이혼 직전까지 갈 정도로 밉고 싸우고 싫어요. 정말 이혼할까 말까 계속 합니다. 아무리 알아도 자기 운명을 알아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물상대체를 봉준호 감독이 했지만 그래도 저렇게 약을 먹고 지나오고 있구나. 근데 지금 이제 묘운이 오면은 아, 묘운이 오면 묘가 오면은 진유합을 또 푸니까 또 그러네요. 여기서도 아직도 불안하네요. 정화가 떠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불이라고 해서 병정화가 다 똑같은 불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병화가 뜬 대낮은요. 우리가 불안해할 요소가 없어요. 근데 정화가 뜨면은 밤에 달 뜬 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가 껌껌한데 누가 쫓아오면 겁난 거죠. 겁나요. 근데 대낮에 여러 사람 왔다 갔다 하던 대낮에 도로변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 여러분 막 무섭습니까? 근데 정화 같은 건 바로 달이 뜬 거거든요. 또는 촛불 켜놓고 있는 거고 후레쉬 들고 다니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 밤에 후레쉬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전등불 들고 다니고 그러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면 무섭죠. 정화하고 병화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다 똑같이 이거 불이다, 화다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아휴 또 얘기가 길어지네요. 저는 뭐 하나 해갖고 짧게 할래도 얘기가 자꾸만 이거 하다 보면 이것도 얘기하고 싶고 저것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또 많은 얘기가 영상이 길어지니까 이쯤 할게요. 자,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라도 신형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약을 먹고 그래도 안 나아요. 그래도 불안하고 우울하고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고 그러신 분들은 한번 상담을 좀 통해 보세요. 신경 정신과 가서 물론 약도 타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또 자해도 하고 이럽니다. 약도 타고 좀 누그러뜨리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언제쯤 그만 멈춰질 것이냐 아니면 이러다가 정말 심각한 더 나쁜 운이 올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 번쯤 오늘로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 감사드립니다.